연방 대법원이 드디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행정 지침 중에 하나를 이제 막아섰다.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어서 사실은 무조건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뭐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00%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연방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지금 청취를 했었죠. 무려 원래는 1시간씩 해서 2시간을 청취를 할 예정이었는데 훌쩍 시간을 넘겨서 4시간가량 이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예외적인 일이었었고 일정을 그렇게 2배나 넘겨가면서 청취를 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청취를 하고 있는 심리하는 날 나왔던 대법관들의 반응들이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 좀 좌편향으로 되어져 있는 소토마이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심리하는 동안에 나왔던 질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언론의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은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죠. 은근히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 오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안전 상태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려놓고 나서 오샤 쪽에서 행정 지침을 내리기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를 하는데 옵션을 주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거나 주사를 맞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아서 음성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옵션을 달아서 백신 의무화 지침이 내려왔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한 건당 최고 14,000불, 뭐 최고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정도 벌금을 먹인다고 합니다. 한 건당 14,000불. 만약에 그것이 반복되고 의도적으로 어기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14만 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벌금 부과하다 보면 회사 문 닫는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까지 나온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금지한다, 차단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 8천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차단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9명의 대법관 중에서 6명이 금지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3명의 대법관만이 찬성표를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기본 성향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은 다 금지한다라는 쪽으로 간 거고요. 민주당의 지명을 받은 이 3명의 대법관만 바이든 편을 들어준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온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CMS에서 나온 이제 의무화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Center for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쪽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들은 백신 의무화해라. 그런데 이 백신 의무화 명령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뭐 매주 검사해가지고 음성이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없습니다. 이 옵션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엄한 그런 백신 의무화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CMS가 내린 의무화 명령에 대해서는 5대4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쪽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5대4로 그렇게 가까스로 난 결정입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무조건 다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뭐 정황들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CMS 쪽에서 내놓은 지침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주지 않겠다. 어기는 의료기관에다가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곳과 달리 본인들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특히 고위험군에 처해져 있는 환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시아 쪽 명령과 CMS 쪽 명령은
결이 다르다라고 판단한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은 역시 이 의무화라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어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위헌적이다 혹은 뭐 기존의 법을 어겼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조치를 명령을 한 오샤가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없다. CMS는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샤 측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거고 CMS 쪽에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 의무화를 완전히 막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세이브 아메리카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은 바이든의 처참한 명령들이 위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해 주었다. 근데 실제로 위헌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이든은 경제가 아닌 바이러스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두 가지 모두에서 비참하게 실패했고 의무화는 경제를 더 파괴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대법원이 자랑스럽다. 의무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쵸, 이제 백신 의무화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비헌법적이다. 그래서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개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개인들이 이 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정보이고 개인의 의료 정보입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기존의 법이 미국의 법이 이것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알 수 없게. 근데 백신 패스라는 거 뭡니까? 그리고 내가 백신 맞았으면 일할 수 있고 백신 맞지 않았다 그러면 일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의료 상태, 의료 보건 상태를 외부에다가 다 노출을 해야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리고 감시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정헌법, 헌법 질서에도 맞지도 않는 데다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해주는 연방법에도 맞지도 않고 약간 근로법에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법에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폐지했어야 되는 것인데 백신 의무화라는 것은 하지만 CMS 쪽에서 내린 백신 의무화 지침을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 전 계속해서 지금 마음에 걸린다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에 성명을 내고 민간 고용주들에게 자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법원은 우리 행정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사용해 이 법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 목소리를 사용해 고용주가 미국인의 건강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포춘 100 기업의 3분의 1을 포함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기업들과 합류하고 직원과 고객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요구사항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결국 회사 자체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들을 만들어서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백신 의무화 조항을 만드는 것을 막을 법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회사의 그 경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은 민간 기업의 경영자들한테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현재 이제 분위기로 이야기하자면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하면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가를 내고 일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인력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 구하는 게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위중증이라든가 사망자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델타보다는 훨씬 약한 그런 변종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동시에 겹치면서 CDC에서는 그러니까 확진이 되더라도 5일만 자가격리할 수 있게 5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이 없거나 완화되면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권고사항을 또 내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 못 나오게 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만들어서 좀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으나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 경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지금 지쳐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영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바이든 눈치 안 보고 소신껏 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높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내의 근로자들이 성실한 납세자들인데 그들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당하는 아주 성실한 납세자들인데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